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경환입니다. 천안함의 진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사고의 주요 증거인 프로펠러 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안함 인양 직후부터 프로펠러 임의절단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군 당국은 처음에는 이제 프로펠러가 바지선에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딪혀서 부러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거의 8년 동안 거짓말로 일관을 하다가 작년 9월 13일 날 항소심 재판 때 이제 항소심 재판장님과 그 당시에 선체 검증하러 갔었습니다. 그때는 사실대로 실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천안함 프로펠러 하부를 보면 말끔하게 양쪽 좌현 프로펠러, 우현 프로펠러 모두 이렇게 잘려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것뿐만 아니라 또 시커멓게 타 있어요. 네.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왜 저렇게 잘라갔지? 저것도 손상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공학적인 경험이 있거나 그 다음 또 용접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용접기, 특히 플라즈마 용접기로 잘라내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 이거를 왜 잘랐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자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게 잘라진 건데 이 프로펠러의 재질은 주물이란 말이에요. 청동. 네. 청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열이 가해지면 시커멓게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그다음 카팅한 것도 보면은 쭉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뭔가로 잘라낸 용접기로 불어낸 그런 자국이 선명한데 아니 그것이 잘라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손상을 됐냐 하니 한미를 올려서 바지선에 탑재를 할 때 프로펠러가 바지선 위에 닿아서 부러졌다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도 그 말을 하더니 법정에 나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왜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하느냐. 바지선이 닿거나 문제가 생겨서 잘라내었다면 탑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잘라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해를 해주고 안 해주고 받아들이고 안 해주고 차후 문제라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부러졌다고 거짓말을 왜 하느냐고 제가 간략하게 따졌죠. 그럼 왜 그것을 잘라내야만 했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한미를 인양을 하게 되면 한미를 탑재할 바지선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지선이 준비해 올 때 특히나 이제 한미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둥그렇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거든요. 네. 그다음 프로펠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받칠 수 있는 이 받침대를 준비해 오게 됩니다. 네. 그럼 받침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받침대의 높이를 생각보다 낮게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체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것도 조성과학적인 측면의 설명이 필요한데 선체 전체를 놓고 무언가를 탑재한다고 하면 우리 천안함이 부러지지만 않았다면 함수 한미가 있는 고스란히 한 덩어리였다면 그 정도 거치대를 하면은 선체가 전부 다 올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앞쪽에 이 평평한 부분이 배 중앙 부분이거든요. 그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지만 배 전체 무게는 중앙 부분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부분만 거치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준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한미 쪽의 구조는 매우 다르단 말이에요. 중앙의 평평한 부분이 사라지고 없고 평평한 약간의 일부와 우그러든 프로펠러가 달린 곳이기 때문에 한미만 고스란히 얹을 수 있는 새로운 거치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안이하게 준비한 거죠. 이 바지선을 준비한 업체가. 그건 과실이라기보기보다는 선체가 반토막 났을 때 거치대의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거예요. 또 반토막 부러진 배를 인양하는 경험이 없었을 그럴 일이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배를 크레인을 매달고 바지선 위에다가 탑재를 하는데 보니 프로펠러가 갑판에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면은 육지에다가 다시 또 거치대를 좀 더 높인 거를 다시 불러와서 오게 해가지고 오면 다시 거치대를 놓고 그 위에 한미를 놔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며칠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국방부가 아주 용감한 선택을 합니다. 잘라버리자 그냥. 잘라버리자. 그래가지고 밑으로 한 10cm, 15cm 쭉 잘라버려요. 깔끔하게. 밤새 그냥 그 텐트를 쳐놓고 막 불꽃을 튀기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그 커튼 천막을 쳐놔요. 잘랐는데
이게 만약에 탑재해서 바지선에 부딪혀서 부러질 정도라면 안 부러집니다. 그게 얼마나 강하냐면요. 뾰족하기 때문에 탁 들어가면 바지선이 구멍이 뻥 뚫립니다. 네. 그런데 부러졌다고 하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입증을 했죠. 한미를 들어 올렸을 때 한미보다도 1m 튀어나온 프로펠러가 기선이 베이스라인 떨어져 나가요. 네. 그다음에 이걸 정상적으로 탑재를 했을 때의 사진이 또 있어요. 그 사진을 두 개를 놓고 합성을 하면 네. 프로펠러 날개는 바지선보다도 뚫고 몇십 센치는 들어가야만 정상인 합성 영상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뚫고 들어간 부분을 자른 것 아니냐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프로펠러를 임의훼손한 것이다. 라고 이제 칼럼도 쓰고 주장도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에 증거로 자료로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월이 8년을 흐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검증하러 갔더니 또 역시 이제 그때 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네. 이게 잘라낸 것이 뭐냐 해서 그래서 전 집중적으로 이거는 플라즈마 카팅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지난 검증 때는 또 우군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한미를 인양한 업체 88수중개발. 네. 88수중개발의 정원 부사장이 네. 법정에서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이거는 플라즈마 카팅한 것이다라고 입증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이 인양 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를 뒷받침할 우군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서 아주 뜨거운 고열의 플라즈마로 카팅한 거다. 국방부는 뭐 아니다 이렇게 서로 논쟁하다가 그때 이제 그 현장에 있는 해군 대령이 어딘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로펠러 하부 절단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번 참에 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뭐 그런 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실토를 합니다. 아 이건 사실은 잘라낸 거라고. 근데 1심 때는 왜 거짓말 하다가 2심 때는 실토를 했는가? 재판장이 바뀌었거든요. 계속 거짓말로 해오다가 이것이 거짓말로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죠. 거짓말로 8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위증에도 해당이 되고 사실이 아니니까 부담 유범 참여 요거 하나는 털고 가자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잘라냈다고 합니다. 라고 실토를 해서 8년 만에 이것을 이미 절단한 것이 사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 따지면 1심에서는 위증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몰랐다고 또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 뭐 그걸 제가 또 문제 삼아서 또 위증죄로 하고 뭐 재판도 9년에서 피곤한데 네. 뭐 그 정도는 이 전체 천안함 전체의 조작과 거짓 가운데 그 정도는 천안함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천안함 자체가 중요한 사고 증거물이잖아요. 네. 특히 프로펠러가 손상한 것이 천안함 사고 원인과도 상당히 직접적인 연관이 큰데 그거를 잘라내는 행위는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기 전에 여차저차해서 이거는 잘라낼 수밖에 없겠다든지 아니면 잘라내고 난 뒤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라냈다라든지 하는 것을 사실대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로 잘라내고 8년 동안 그걸 쉬쉬하다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잘라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그 진실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사건의 경중을 따져봐서 조작의 핵심 세력들이 다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한번 미루어 둘 문제입니다. 네. 이것을 조작을 하고 거짓을 하고 누가 잘라내라고 지시를 했는지 또 누가 잘라냈는지 사실은 밝혀야 되니까요. 네.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떤 증거 인멸을 위해서 이렇게 잘라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탑재할 과정의 문제입니다. 네. 탑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프로펠러가 바지선에 닿으니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흔들리게 되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놓으려 그러니까 이 바지선과 닿는 부분이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사실은 거치대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놓고 제대로 탑재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죠. 네. 그러면 이 잘라낸 나머지 그 파편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게 프로펠러 이미 예산된 사진이 옆에 잘라내고 낸 조각까지 함께 찍힌 사진이 존재합니다. 이제 국방부 주장대로 이게 만약 그냥 올리는 과정에서 바지선과 충돌해서 부러졌다 그러면 사실 바지선에도 손상된 흔적이 남아 있을 건데. 그리고 이게 주물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주물인 경우에 이게 부러지는 경우는 미국의 포트 로얄 순양함처럼 고속으로 회전을 하다가
암초나 네. 바위 덩어리, 산호초 이런 돌멩이에 딱 붙이면 탱 하고 떨어져 잘라져 나가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바지선에 부딪히면 바지선이 구멍이 나지 이것이 부러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무려 8년 동안 거짓말로 일관해 오다가 결국은 이제 국방부가 더 이상 이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인정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천안함의 어떤 사건의 진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뤄왔는지 그런 태도를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 뭔가 좀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 일단 거짓말로 일관하고 이래왔던 게 꼭 뭐 프로펠러 절단한 것만 거짓말을 했겠나. 사실 거의 웬만한 것들에 다 의심을 이제 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프로펠러 훼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천안함이 이제 실제 반파가 된 그 과정, 이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천안함의 진실 5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